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요즘 시간이 물 흐르듯 가네요. 엊그제가 토요일인 것 같은데 벌써 목요일이에요. 이러다 금방 가을 오겠어요. 그러다 또 금방 겨울 오고. 겨울 싫은데?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참 별 되도하는 걸로 이혼한다 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더럽고 치사해서 더는 못 살겠어요. 이 글은 흔들리지 말자는 결심을 굳히기 위해 쓰는 글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연애 6년, 결혼 2년 차. 5년이 해외 장거리였고 그 탓에 세세한 서로의 식성이나 습관 등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휴가에 맞춰 여행을 하는 게 대부분의 데이트의 전부였고 그때도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서로 배려하고 넘겼어요. 저는 삶은 계란을 좋아합니다. 간식으로 삶아두고 먹을 정도이고 딱히 가리는 음식은 없지만 민물 생선이나 생미역 등 비린 것을 잘 못 먹어요. 우유 같은 유제품은 좋아합니다. 남편은 냉면 먹을 때도 삶은 계란 안 먹고 낚시 가서 민물 생선 잡아다 끓여 먹는 매운탕을 좋아합니다. 본인 말로는 유당 불내증이 있다는데 초코우유, 딸기우유 다 잘 먹어요. 둘 다 아침 꼭 챙겨 먹어요. 저는 삶은 계란에 샐러드 먹고 남편은 계란 빼고 샐러드만. 저는 우유 넣고 과일 갈아 마시고 남편은 오렌지나 포도 등 시판 주스 마십니다. 가끔 본인 좋아하는 과일, 딸기나 블루베리 갈았을 땐 마셔요. 어느 날 남편이 굉장히 짜증내는 말투로 아침으로 계란 안 먹으면 안 되냐? 삶은 계란 아침부터 보는 거 비이상해. 제 접시 남편 접시 따로 내는데도 그럽니다. 남편은 친구들이랑 주말 낚시를 다닙니다. 보통 금요일 저녁에 가서 토요일 저녁에 오는데 민물 생선 잡아서 친구들이랑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술안주하게 매운탕 좀 끓여줘. 남편이 손질 다 해주고 저는 양념하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비려서 간도 제대로 못 봐요. 한번 해주니 당연한 듯 들이닥치길래 싫은 소리 했더니 그거 딱 하나 해주는 게 뭐 힘드냐? 라면서 화냅니다. 친구들 중 남편과 한 명만 기혼이에요. 토요일 저녁에 와서 술 진탕 마시고 다들 거실에 뻗어자면 남은 매운탕에 수제비나 라면 끓여 먹고 해장하고 일요일 점심때쯤 돌아갑니다. 집을 비우기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들끼리 알아서 먹고 놀다가 치우지도 않고 일요일 저녁까지 놀다가 우리 집에서 씻고 출근합니다. 우리 부모님 해외 사세요. 시부모님은 40분 거리 사시는데 어머님이 반찬 준다고 지하철 갈아타고 오십니다. 오시면 그 반찬에 같이 저녁 먹고 주무시고 그 반찬에 우리 아침 차려주시고 출근하고 나면 집 청소해주시고 그 반찬에 저녁 먹고 집에 가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고도 2주에 한 번씩 모시고 식사해야 돼요. 아버님이 다리가 불편하신데 테레비에 메밀국수 나왔는데 그 집 맛있겠더라. 하면 주말에 모시고 그거 먹으러 가야 됩니다. 차로 2-3시간 거리는 기본이고 곰탕 먹으러 갔다가 1박 2일 하고 온 적도 있어요. 이런 것도 그냥 넘겼습니다. 싸워봐야 내 입만 아프고 싫은 소리 해봐야 달라지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 들어 부쩍 저 먹는 거에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떡볶이 시켜 안주 삼아 먹는데 같이 온 계란 내 앞접시에 놓고 먹는데 갑자기 비위 상한다고 숟가락을 바닥에 집어 던지네요. 어느 날은 바나나 얼려둔 게 조금 남았길래 딸기랑 같이 갈았습니다. 갈면서 먹을래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줬더니 승질냅니다. 나 바나나 싫어하는 거 모르냐? 분명 바나나랑 딸기라고 했는데 그래놓고 결국 다 마십니다. 스크램블 에그 하는데 버터가 없어서 식용유 했더니 승질냅니다. 평소에도 가끔 식용유로 했었는데 같이 장 보면서 제가 요플레를 사면 돈 많아? 비싼 거 먹네. 그러면서 지는 편의점에서 비오트 사 먹습니다. 진짜 사소하고 세세하게 야금야금 쌓이기 시작했어요. 막상 쓰려니 다 기억 안 날 만큼. 그리고 정말 세세하고 유치하게. 오늘 아침은 콘프레이크 먹기로 했습니다. 남편 씻는 동안 꺼내놓고 저는 그릇에 미리 부어놓고 화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눅눅하게 먹는 거 좋아하고 남편은 바로 부어서 바삭하게 먹어요. 남편이 씻고 나오더니 왜 내 거 안 부어놨냐? 자기 바삭하게 먹으니까 바로 부어 먹으라고 꺼내놨어. 별말 없이 먹고 있길래 화장 끝내고 앉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너는 참 비위 상하게 먹는 재주 있다. 그거 무슨 맛으로 먹냐? 그렇게 먹을 거면 아예 끓여 먹어. 같이 먹는 사람 비위 상하게 개죽 같은 비주얼로 먹는 걸 보니 입맛 떨어진다. 그래서 말을 왜 그따구로 하냐 하니 너 먹는 걸 보니 좋은 소리 안 나와. 라면서 온갖 승질 다 내면서 출근합니다. 그러고 있다 좀 전에 엄마가 전화와서 받았는데 아침은 먹었냐고 묻는 소리 듣는데 그냥 눈물이 터지네요.
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내뱉는 사람이랑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회의가 밀려옵니다. 사무실 동생이 남친이 샌드위치 사서 보내줬다면서 아까 점심시간에 꺼냈는데 갑자기 서글퍼지네요. 연애 때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같이 냉면 먹으면 얼른 내 그릇에 계란 덜어주고 밥 먹고 나면 후식으로 편의점 들러서 요플레 사다 주고 그랬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이래놓고 아버님이 또 뭐가 드시고 싶으신지 아까 카톡으로 덜렁 식당 주소만 띡 보내놓는 아버님을 보니 내가 왜 굳이 이 사람과 살며 상처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바보같이 왜 그러고 살았냐고요? 저 중학교 때 부모님이랑 한국 떠나 살아서 친구도 없고 딱히 아는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은 친척들이랑 유산 문제로 크게 싸워서 정 떨어졌다고 2년 다 끊고 떠난 거라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엄마 무심하고 말없는 분인데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 했을 때 딱 하나 걱정한 게 혼자 한국 가서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엄마는 아예 한국에 발길 끊으셨고 아빠는 겨우 할아버지 산소만 몇 년에 한 번 다녀가세요. 엄마 저 결혼식 때문에 거의 19년 만에 한국 처음 들어오신 거였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저에게 외롭지 않게 해줄게. 매일매일 북적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그랬어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에 사촌 동생들까지 9식구랑 살았어서 부모님이랑 셋이 떠났을 때 그 허전함을 못 이겨서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북적이는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죠. 남편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 말 참 잘해요.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한국 와 있는 나한테 친구 만들어주고 실제 남편 친구들이랑 다 친해요. 실제로 엄마도 10년 넘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셨고 시집살이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고 하셔서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솔직히 여기만 들어와 봐도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은 아니세요. 집에 제사도 없고 저 시댁가도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싫은 소리 눈치 한번 안 주시고 실제로 반찬 해오시는 것도 저 좋아하는 것도 많이 해다 주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자주 오시고 자주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눈치 안 주셔도 어려운 분이고 굉장히 다정한 분이시긴 하지만 제가 무뚝뚝하게 커서인지 어렵고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너 힘들까봐 오셔서 빨래 청소 다 해주는데 배가 불러서 싫은 소리 한다. 어머님이 너 못 챙겨주시니까 우리 엄마가 어머니 대신에 너 챙겨주는 건데 그걸 싫다고 하는 건 염치 없는 거야. 라는데 뭐라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고맙긴 한 일인데 뭐라 꼬집을 수 없게 불편하고 청소 빨래 안 해주셔도 되니 안 오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뭐 바라고 해주신 것도 아니고 다 너 위해서 하는 건데 너 왜 그렇게 베베 꼬였냐? 네가 손해보는 게 뭐가 있냐? 처음에 집도 시댁에서 해주신다는 거 저희 부모님이 반반하자고 우기셨는데 안 된다고 남자가 집에 가는 거라고 하셔서 저 아무것도 안 해갔어요. 저랑 장거리 하면서 남편 나름대로 결혼 준비한다고 가구나 가전 좋은 걸로 사둬서 제가 딱히 살 것도 없었고 한국 와서 남편 차 바꿔주고 제 차 한 대 산 게 제가 해온 전부라서 뭐 합의 이혼 안 해도 손해볼 건 없죠. 그냥 차랑 다 놓고 가고 싶어요. 은근 아이 바라셨는데 아예 꿈도 못 꿀 상황이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아버님 주소 보낸 카톡에 답 안 했더니 나 낚시 약속 있어. 모시고 다녀와. 라고 보내놓은 카톡 보니 갑자기 우라가 치미네요. 저 혼자서 모시고 여기저기 다닌 적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받아보고 싶어져서 퇴근하자마자 그냥 서해왔어요. 아는 데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성격이 묻어내요. 좋게 말해 묻어난 거고 그냥 무뎌요. 감정선이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는 편이고 또 크게 화가 잘 안 나요. 운전하면서도 화가 난다는 걸 이해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살면서 화를 내봤다 하는 기억도 크게 없고 소리질러 싸워본 적도 없어요. 반면 남편은 예민하고 사람 좋아하고 감정선이 널뛰기를 하는 편이라 연애 때도 쿡 찌르는 말 하긴 했어도 돌아서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자기의 현재 감정이 왜 그런지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명이 사라지고 그냥 혼자 쿡 찔러놓고 자기 할 거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찔려도 아야 하고 아물었는데 굉장히 얕고 작게 쿡쿡 찔리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게 아물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혼자 굶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저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같이 짜증내고 목소리 높아지고 못된 소리 하게 되고 처음에는 안 그러던 애가 화내니까 놀라기도 하더니 이젠 제가 화내면 웃어요. 웃긴가 봐요. 아마 남편이 보기엔 제가 화내는 게 어설프겠죠.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면 부모님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실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그냥 성격이 무디세요. 저보다 더 아마 이유도 묻지 않고 내가 그러는 이유가 있으려니 하실 분들이라 그냥 이혼하고 말씀드리려고요. 말없이 하는 첫 외박인데 되려 덤덤해요.
낚시하러 가느라 집에 안 가본 건지 남편 아무 연락 없네요. 권태기 그런 걸까요? 정말 제가 먹는 게 꼴보기 싫어진 걸까요? 여자?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질투가 없어서 그런가 권태기라는 말은 슬픈데 바람이라는 거엔 아무 느낌 없어요. 피고 싶었나 보다, 딴 사람이 더 좋은가 보다, 나 싫다는 사람은 나도 됐다 싶어요. 그냥 혼자 답답했어요. 혼자서 술도 좀 많이 마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털어놓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글들 읽으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혼자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에 글을 적을까 했던 그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면서요. 말할 사람이 없기도 하고 익명이라는 게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는지 아니까. 솔직히는 바보 같지만 저런 말들 들으면서도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웃기게도 어제까진 이혼이라는 생각 크게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오늘 저 사람 기분이 또 뾰족한가 보다 하고 혼자 몸살이고 있어요. 혼자 기분 풀어져서는 실실거리면서 애교 부리는 거 보면 스르르 풀어지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종일 일에 집중 안 되고 지난 못된 말들, 행동들, 표정들만 생각나서 그러다 문득 내 스스로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또 지쳐가고 있구나 싶어서 이혼하고 싶다. 이혼할까? 이혼해도 괜찮을까? 머릿속에 이혼만 맴돌다가 확신이 필요했어요. 이러다가도 집에 가서 남편 보면 풀어지고 혹시라도 남편이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럴게 하는 뻔한 거짓말하면 그래 다면 그러지마 하고 넘겨버릴까봐. 그래서 글 적고 싶었어요. 답은 알고 있는데 누군가 딩동댕 정답입니다 하고 확인해 주길 바랬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댓글입니다. 남편이 이혼하고 싶어 환장한 것 같아요. 소원 좀 들어줘요. 님한테 정 떨어진 것 같아요. 먼저 차요. 이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취급받고 살아요? 님도 귀한 자식이에요. 바람났거나 정 떨어졌거나 둘 중 하나네요. 괜히 시비 걸고 매사 쓰니가 하는 짓들이 다 꼴보기 싫은 것 같은데 각자 좋아하고 먹는 스타일 다른데 이제 와서 더럽다, 입맛 떨어진다, 사사건건 보기 싫은 거 보니 이혼 진행하심이 좋겠네요. 지 아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러 다녀주는데 고마운지도 모르는 인간이네. 결정은 본인 몫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님 신랑은 가까이에 님 편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만만해서 막말하고 정도를 쉽게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님은 감정에 기복이 없고 웬만하면 다 받아주니 점점 더 만만해진 거고 자기 위주로 길들이는 거죠. 친구 없고 가까이에 부모님 안 계시다는 이유로. 아마 그런 이유가 님이랑 결혼 결심한 이유기도 하겠죠. 본인과 다른 수더분한 님 성격도 마음에 들었을 테고 님이 지르지 않으면 점점 더 만만해져서 더 함부로 대하고 지 입맛대로 길들일 겁니다. 참고 살 수 있다면 님은 남은 인생 60년 넘게 남편 막말 들으면서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겠죠. 사랑이요? 글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간에도 존중과 배려가 우선이어야죠. 지 기분 좋을 때 살살거리며 잘해주고 수틀리면 온갖 짜증과 막말과 무시하며 지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사람이랑 수십 년을 어떻게 삽니까? 잘못 아무것도 없으니 혹여라도 자책하지 말고 마음 졸이지 말고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딱 남편분 같은 남자 만나봤었는데 저런 부류는 딱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스타일이에요. 연애할 땐 금지옥엽이다가 결혼하고 편해졌으니 막대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이제 내가 편해졌다고 편한 모습으로 집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이 보기도 싫어지는 거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뭐가 흠이에요. 저런 사람 고쳐 쓰지도 못해요. 참고 살면 평생 마음에 못 박힌 채로 살아야 해요.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후기입니다. 거의 9년에 가까운 시간이 끝나는데 한 달 남짓 걸렸네요.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하고 새삼 놀랐고 결심하고 실행하기까지는 그렇게 고민하고 곱씹게 되던 게 이혼 신청서 제출하고 온 날부터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언제 가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하는 의무감만 남을 뿐. 왠지 해 뜬 바다가 보고 싶어서 창밖으로 어두운 바다만 보다 잠들었는데 체크아웃 콜 받고 깼어요. 꺼뒀던 핸드폰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남편 친구들까지 어디냐고, 무슨 일이냐고, 실종 신고를 하니, 차량 도난 신고를 하니 어쩌니 난리길래 하나하나 읽고 있는데 남편 바로 전화 오길래 받았더니 어디야? 미쳤냐?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 말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해주길 내심 내가 바라고 있었구나 싶어서 그냥 헛웃음이 나서 혼자 여행 왔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냥 다시 폰 끄고 챙겨 나와서 그냥 한참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나 걷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연애 땐 밥 먹고 소화하자며 손 꼭 잡고 30분씩 같이 걸어줬었는데 하는 혼자 감상해졌는 지난 생각들만 나더라고요. 멍청하게. 집에 갔더니 시부모님 다 와 계시고 저 보자마자 호들갑 떠시면서 무슨 일이야? 어디 있었어? 라고 하시는데 그냥 그랬어요. 저 이혼할래요 하고 눈물 날 줄 알았는데 호들갑 떠는 두 분 뒤에서 멍하게 있는 남편 얼굴 보니 그냥 그 말이 나왔어요. 저희 둘 막 번갈아 보시면서 두 분이서 눈치만 보시는데 남편이 그래, 딱 그렇게만 말하고 두 분 모셔다 드린다고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아, 저 사람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정말 이혼하자는 말 나한테서 나오게 하려고 그랬었구나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울었어요. 살면서 제일 많이 울어본 것 같이. 그렇게 한참 울다가 잠들었나 봐요. 침대더라고요. 짐 챙겨서 나간다고 서류 보낼 테니 다음 주에 접수하러 가자는 카톡 남겨져 있고 일사천리라는 말이 이럴 때 어울리는 말 같진 않지만 그렇게 이혼했어요. 내일 갈까? 다음 주에 법원 가는 거 알지? 한시해봐. 라는 업무보다 더 단답이 문자 몇 번만으로 그냥 그렇게 너무 쉽게 이혼했어요. 허무할 정도로 쉽게요. 중간에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저 좋아하는 걸로 저녁 차려주셨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마주 앉아서 먹는데 눈물이 나서 다 먹질 못했어요. 다 죄송하다고 저도 계속 사과하면서 울고 어머님도 제게 미안하다고 우시고 그렇게 계속 울다가 가셨어요. 택시 잡아드린다고 나섰더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모셔다 드리고 다시 모셔가려고 기다렸다면서 그냥 낯선 사람처럼 저한테 목례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진짜 이혼 확정되고 그렇게 왜 이혼하자고 하는 건지 말하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이혼했어요.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먼저 입 밖에 올린 건 맞는데 같이 가서 내 손으로 서류 다 쓰고 한 것도 맞는데 마치 내가 이혼을 당한 것 같은 허망한 마음에 한동안은 많이 힘들었다가 천천히 주변 정리하면서 나름 안정을 찾고 있었어요. 세상에 참 이혼이라는 게 쉬울 수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끝나나 보다 했어요. 이렇게 쉬운 걸 딴 사람들은 왜 그리 어려워했나 싶은 이상한 마음까지 들고 허탈해서 웃다가 울다가 그랬어요. 회사 일이 정리가 안 돼서 이혼하고도 좀 더 머물러야 해서 작은 원룸이라도 알아보고 있는데 남편이 내가 그냥 시댁에서 출퇴근할 테니까 한국 생활 정리될 때까지 집 써. 몇 달만 살 건데 또 옮기고 새로 사고 할 필요 뭐가 있냐. 집에서 있으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보낼 거 미리 보내고 해.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혼하고 어느 날인가 퇴근하고 아파트 주차장 들어서는데 누가 막 뛰어와서 앞을 막는데 보니까 남편 친구 셋이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단지 밖 커피숍으로 갔어요. 자기들이 더 미안해하면서 자기들 때문이라고 사과하고 변명해주는데 그 변명조차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권태기도 바람도 아닌 내기였대요. 기혼인 친구는 장비 하나를 살 때도 낚시 여행을 갈 때도 심지어 주말 외출도 평일 내내 와이프한테 애걸복걸하고 각종 소원과 자잘한 심부름, 이거 해라 말아라 등 조건을 달아야 허락되는 일이 왜 남편에게는 쉬운 건지 그 친구의 와이프가 이상한지 내가 이상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대요. 그러다가 나를 자극해보자는 내기가 붙었다네요. 자신들이 불시에 쳐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과연 몇 번 만에 싫은 내색하는지 낚시 장비를 걸고 내기를 했대요. 남편은 니들이 몇 번이고 쳐들어와도 꿈쩍도 안 한다에 100만 원을 걸었고 친구들은 3번, 5번, 10번 뭐 이렇게 걸고 결론은 9개월 동안 친구들은 싫은 티 한 번 못 느꼈다고 남편이 이겼다고 이혼한지도 몰랐고 여느 때처럼 낚시 갔다가 우리 집 가자는 말이 나왔는데 남편이 못 간다고 해서 드디어 내가 싫은 티 낸 거냐고 얘기하다가 남편이 이혼한다라는 식으로 말했고 다들 안 믿었대요. 그냥 싸우느라 하는 소리겠지 했대요. 이혼 진행 중일 때 맘대로 쳐들어왔길래 전후 사정 몰랐지만 그냥 상차려 줬습니다. 아마 그때도 전 아직 이혼한 게 아니니 그냥 진행 중인 거니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상처럼 익숙하게 행동하니 친구들도 그냥 싸워서 이혼 소리 하는 거려니 하고 생각했대요. 그러다 만났는데 이번엔 남편이 진짜 안 된다고 진짜 이혼했다고 하니 자기들도 너무 놀랐다고 미리 몰라서 미안하다고 자기들 때문이라고 남편이 별말을 안 해서 이유도 못 들었다. 설명해달라고 자기들이 변명이라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내 친구도 아닌 남편 친구들한테 하소연하고 그들의 변명을 들어야 할까 싶어 우리끼리 얘기할 테니 돌아가시라 하고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벨 2번 정도 울렸을까?
너무 해맑고 밝게 전화 받길래 놀랐는데 자기 목소리가 너무 밝았다 싶었는지 금방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친구들 얘기했더니 면목 없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다음날 만났어요. 남편 말은 핸드폰에 뜬 내 애칭이 너무 반가워서 순간 너무 반가웠다가 아차했다고 매일 아침 시댁에서 눈 뜰 때마다 나 이혼했지 라고 새삼 깨닫는답니다. 습관처럼 집으로 운전해서 불 꺼진 창문을 2시간 넘게 쳐다보고 간 적도 있답니다. 친구들 말이 맞대요. 시작은 내기 때문이었고 그러고 나니 궁금하더래요. 나라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해야 화를 내는지 주변인 친구들 이런 인터넷 게시판만 봐도 매일같이 만나는 시부모와 자기 친구들 주말마다 낚시를 다니는 자기의 삶 등 한 번은 화내고 싸울 법한데 싶었고 남들은 결혼 초에 평생 싸울 거 다 싸운다는데 이런 결혼 생활이 정상인가 싶었대요. 주변 기혼자들한테 물으니 그렇게 안 싸우는 건 와이프가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다. 바람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대요. 이런 나랑 10년, 20년 계속 살다 보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렇게 오래 만나서 나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더래요. 날계란을 깨트려서 노른자에 이쑤시개를 꽂는 동영상을 본 적 있대요. 이쑤시개가 노른자를 다 덮을 만큼 빽빽하게 꽂혀도 노른자가 터지지 않는 동영상을 보다가 내 생각이 났대요. 대체 저 노른자가 언제 터질까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다가 대체 나라는 사람은 언제쯤 화를 낼까 싶었다고. 이래도 저래도 응이니 본인도 점점 가짜는 이유로 시비라도 걸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심한 말, 조금 더 상처되는 말이 뭘지 고민하게 됐었다고. 어쩔 땐 자기도 말해놓고 나서 너무 심했나 싶어 티는 못 내고 움찔하는데 나는 그냥 덤덤하더랍니다. 기껏해야 말 왜 그렇게 하냐고 쏘아붙이고 1시간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 거는 거 볼 때마다 이 정도 말은 해도 되겠구나 싶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내 행동이 내가 먹는 게 꼴보기 싫어지더래요. 트집 잡기 위해 지켜봤는데 보다 보니 괜히 짜증이 나고 부하가 치밀고 화가 났다고. 그 내뱉던 사소한 말 하나하나에 생채기가 나고 괜히 큰 싸움 될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건데 그게 남편한테는 너무 재미가 없었다네요. 재미라는 그 표현에 또 한 번 상처받았지만 이미 다 끝난 걸 어쩌겠어요. 왜 이런 얘기 이혼 중에 하지 않았냐고. 너도 이혼하고 싶었으니 개선해보고자 하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진행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눈물만 한참 흘리다가 하는 말이 내가 이혼하자 했을 때 온몸에 피가 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자기가 찌른 이쑤시개에 드디어 노른자가 터졌구나. 이건 주워 담을 수도 다시 이어붙일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본인도 후회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했는데 이혼하기 싫은 마음이 80이었다면 이렇게 어찌어찌 이어붙여서 이혼하지 않고 살면 자신이 평생 나에게 설설 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분명 그 마음이 20이었는데 그동안 봐왔던 자기 친구들의 결혼 모습처럼 살 자신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언제 또 지금처럼 나에게 나를 세우고 아무렇지 않게 막말할 것 같다고. 그냥 자기 맘에 갈피도 다 못 잡았는데 먼저 얘기 좀 하자는 말은 못하겠고 나도 그런 말 안 하니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어이없더라고요. 그냥 우린 둘 다 이혼하기 싫었는데 자존심도 뭣도 아닌 걸 내세우고 있다가 이렇게 됐구나 싶어 허탈하다가도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렇게 오래 연애하면서도 이런 사람인 줄 몰랐구나 싶어서 당신이 얼마나 비겁한지 아냐고 물었더니 대답 못해요. 그 결정에 후회하냐고 했더니 결국 대답 못해요. 반반이겠죠. 나처럼 후련한 반, 후회 반. 더 할 말 있냐고 했더니 언제 떠나는지 장인 장모님께 말씀드렸냐고 이런저런 얘기만 하다가 돌아왔고 다음날 새벽 1시 넘어서 전화가 오는데 순간 왜인지 모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전화를 받으면 바보가 될 것 같은 느낌. 2번 전화가 왔는데 안 받고 다음날 물었더니 술김에 전화했나 보다. 라고 하는데 그냥 몸 생각나서 찾는다는 전 여친이 된 기분이 든 건 제 패배의식일까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겼는데 아무렇지 않게 점심 맛있게 먹으라고 연락 오고 퇴근 잘하라고 연락 오는데 그냥 계속 화가 나서 다 씹었어요. 오늘로 회사 일 다 끝냈고 다음 주에 출국하는데 송별 회식하고 와서 소파에 멍하니 누워있다가 전에 썼던 글이 생각났어요. 다시 읽어봐도 엉망진창이네요. 지금 이 글도 제 마음처럼 뒤죽박죽입니다.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엉키는데 내버려두면 계속 그 생각에 빠지게 될까봐 그냥 뒤죽박죽인 채로 이렇게 글 씁니다. 글을 쓰면서 정리될 줄 알았는데 그냥 일기가 돼버렸어요. 그냥 뒤죽박죽인 일기를 쓰고 찢어버리면 없던 일이 될 것 같은 기분.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마음껏 쓰고 나서 덮어버리면 더는 머리 어지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기분 아시나요? 어쩌면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가끔 했었어요. 그러면 이혼 결심하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근데 또 바꿔 생각하면 글을 써서 그냥 하는 말이더라도 내 인생을 찾으라는 말, 행복하라는 댓글들에 이 사람과 함께했던 최근이 어땠는지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혼하길 천만다행이다 싶고 그래요. 복잡하네요. 네이트판을 제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댓글입니다. 와이프를 인격적으로 힘들게 했는데 그 이유가 호기심 재미 때문이고 그러다 사달이 났는데 사과하기도 싫고 앞으로 설설 길까봐 그러기 싫다고 자존심 세우고 가만히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거기다 노른자 이야기는 너무 소름 끼쳐요. 가만히 있는 노른자가 터질 걸 알면서 언제 터지는지 궁금해서 아무렇지 않게 찔렀다니. 와이프가 노른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지? 쓰니 이혼 정말 잘했어요. 저런 놈이랑은 안 얽히는 게 상책입니다. 저런 놈은 파이어에그를 노른자처럼 터뜨려야 해요. 쓰니 이혼 성공 축하합니다. 뭐랄까 굉장히 좋은 직장이 있다고 쳐요. 급여도 좋고 야근 없고 복지도 좋은데다 팀 사람들마저 좋은 거예요. 현명한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환경에 있는 건지. 그런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퇴근하면 자기 생활을 즐기고 그 에너지로 내일 출근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며 승진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멍청한 것들이 있어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게 싫다. 기업의 부품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까먹어요. 그러나 그만두고 돈에 쪼달릴 때 되면 중소기업 입사해서 혹사당하죠. 그 전 직장을 그리워하면서요. 그냥 전 남편분은 그런 멍청한 거예요. 거기에 휘둘린 글쓴이가 가여울 뿐이죠.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이 낮은 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허세 부리느라 와이프 막대해도 난 이렇게 떠받들여진다. 자랑하고 싶어서 더 함부로 대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자기 집 자기 와이프한테라면 절대 못했을 행동들을 전 남편한테는 했던 겁니다. 덤덤하게 써내려갔지만 많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갈피를 못 잡는 글쓴이의 심정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럴 때는 우선 팩트만 생각하세요. 남편은 무던하게 모든 걸 받아주고 사는 글쓴이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었다. 친구들의 내기 도발에 자기 와이프를 감싸주고 최고로 만들어줘야 할 유일한 대상인 남편이란 사람이 동조해서 그 길고 긴 내기 기간 동안 글쓴이를 테스트해왔다.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가슴은 철렁했지만 알량한 자존심으로 매달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에 있어 글쓴이가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았다는 거. 그 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매끄럽게 이혼이 진행됐다는 것은 감정이 말랐다는 거. 이혼이라는 큰일 겪으면서 심신이 많이 황폐해지셨겠지만 어차피 그냥 살았어도 절대 행복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걷기를 좋아했었던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한 여자로 돌아왔으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돌보며 새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의 일에 배나라 감나라 할 수는 없지만 이혼 잘한 것 같네요. 나는 나이 좀 있는 아줌마지만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느끼는 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상대도 나를 나 자신 그대로 봐줘야 서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계란 노른자 동영상 본 적 있어요. 나랑 남편은 저런 계란도 있구나. 좋은 계란 만들려고 농장주가 참 노력했고 닭들도 주인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터지길 바란 적은 절대 없고요. 그런데 님 남편들과 친구들은 언제 터질 것을 생각했죠. 잘못되기만 바라고 그걸 기쁘게 생각하는 꼬인 인성의 소유자. 내 아내가 좋은 성격의 여자라 다행이고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할 일을 왜 저 여자는 한번 터지질 않나. 어서 내가 터뜨려야 하는데. 이건 상대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아내를 자신의 부속으로 보고 조종하려는 경나진 인간. 글쓴이와 남편은 극과 극인 사람이 만난 거예요. 당연히 글쓴이가 훨씬 좋은 인격인 사람인 거고 그때는 사람을 볼 줄 몰랐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런 이상한 놈이 다 있나, 이런 놈도 세상에 있구나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시간 갈수록 후회는 그 인간의 목. 글쓴이의 새로운 출발에 건강과 행운만 가득하길 빌어요.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뭔가 초반부터 프리하네요. 매주마다 남편을 1박 2일 낚시를 보내주는 게 신기해요. 물고기를 낚을지 여자를 낚을지 모르는 건데 일단 남편분이 친구들하고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지만 주말은 와이프랑 보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이 생기면 놀러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 전에 많이 데이트하시지. 뭐 어쨌든 이혼하셨지만 결혼한 친구들 보면 세 종류예요. 적당한 빈도수로 술자리 나오는 친구, 와이프가 이해해줘서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친구, 와이프에게 잡혀서 아예 못 나오는 친구, 세 번째는 갑갑할 것 같고 적당하게 두어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연은 친구들과 와이프를 대상으로 내기를 했다는 게 좀 그러네요.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실망감이 더 클 것 같아요. 저런 얘기는 왜 한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 매주마다 1박 2일 외박 허락해 주실 분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없다에 한 표. 2표. 자기야, 나 친구들이랑 1박 2일 여행 다녀와도 돼? 안 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자기야, 나 회사에서 1박 2일 워크샵 가기로 했어. 안 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자기야, 나 친구네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안 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